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그 대혼란기의 글로벌 금융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세 가지 지표로 판단하라, CVR 지표로 판단하라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 주식시장의 대폭락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폭락의 그 역사는 있지만 그 반등의 패턴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크래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자형 하락을 얘기를 하고, 코렉션이라고 하는 이런 톱니바퀴형의 하락이죠. 그리고 장기적인 이제 비어마켓, 이런 것은 이제 우하향하는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2020년에 온 그 블랙 먼데이, 이제 정말로 크래시인데요. 이 크래시의 과거의 큰 네 번의 패턴을 보면 굉장히 이제 다릅니다. 1929년에 그 대공황 때 마켓 크래시를 보면 이런 이제 그 L자형의 이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1987년에 그 프로그램 트레이딩의 문제를 있었던 것은 L자에다가 거기다 V자형이 이제 가미가 된 이런 반등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서 2000에 보였던 그 닷컴 버블, 인터넷 버블 때는 놓고 보면 U자형 반등 패턴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V자 모양이 3개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그 반등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 시대에 그 어떻게 세상을 볼 거냐 하는 건데, 지금 투자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팬데믹의 그 숫자죠. 이것이 공포스럽고,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그 변동성의 이면에는 바로 이 복잡한 수학과 통계학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투자, 퀀트 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실업수당, 그리고 더 우리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식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유행병의 시대에는 그 감염 사회, 그리고 변동성의 사회, 그리고 6피트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변화를 잘 체크를 하면 트렌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표할 것은 C, 코로나19의 확진자의 수입니다. 지금 어제 보면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84만 8천 명이고 사망자가 4만 1천 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절대적인 숫자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그 확진자의 일별 증가폭,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증가폭이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는 단계에 들어와 있고, 미국도 조금 이제 계속 숫자는 늘고 있지만 안정화되는 단계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S&P 지수하고 밑에 있는 변동성 지수를 보면 정확하게 역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퀀트 펀드가 주가 폭락의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주요인인데요. 보시면 지금 그 트레이딩 볼륨에서 2017년까지 한번 보더라도 퀀트 펀드 알고리즘 투자의 비중이 대폭적으로 높아졌고, 미국의 경우는 이런 알고리즘 투자의 비중이 주식시장에서도 한 60-70%, 미국도 60-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성의 레버리지를 걸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변동성 펀드들이 이제 유행했던 것은 결국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ETF들이 대거 늘어났고, 이것이 이제 변동성에 기초한 상품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충격만 받아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빅스 변동성 지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20년에 지금 블랙 먼데이의 주가하고 1987년에 프로그램 매매가 만든 주가가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수직 낙하라는데, 이것은 인간의 심장으로 만들 수 없죠. 떨려서. 그래서 이것은 기계가 자동적으로 주문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주가의 변동성은 결국은 변동성 폭이 내려와야 되는데,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 한 2%대 정도로 내려와야 시장이 안정되는 걸로
그렇게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빅스 지수하고 나스닥하고를 놓고 보면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할 때 보면 빅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 변동성 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이것이 언제 안정화되냐면 그 빅스 지수가 한 30에서 40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안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스닥 자체의 이제 그 변동성을 놓고 보면 요것도 이제 일정한 상승성이 있는데 지금 올라갔던 거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고 보면은 이 변동성은 아마 4월 초순 정도는 돼야 이것이 조금 안정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주식 자체의 변동성을 놓고 보면 이제 한 일간 변동성이 한 8, 9%까지 갔다가 대략 2% 이하로 떨어져야만이 이제 이게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한 3%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변동성하고 이 주가하고는 아주 이제 역상관계를 보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퀀텀 펀드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빅스 지수하고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주가하고는 완전히 역상관계를 보이고 있고 이 빅스 지수가 아직도 50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40에서 30까지 떨어져야만이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빅스 지수가 지금 53.5 그리고 더 지금 좀 더 심각한 것은 금융시장 말고 석유 시장이죠. 오일 마켓에서 이 변동성 지수는 사상 최대입니다. 179.5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변동성 지수는 지금 51일 정도 수준이고 내려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안정화 단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지표는 바로 레저베이션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물 경기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 왼쪽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당, 호텔, 여행업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이 언제 보가냐가 바로 이제 금융시장의 카나리아 새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조업들의 가동률은 계산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가장 볼 수 있는 것은 식당의 예약률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이렇게 텅 빈 식당은 이것은 뭐 내수 경기 이것에 이제 확실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식당의 예약률을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R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식당 예약률을 놓고 보면 3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동 통제가 되면서 거의 올 스톱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는 미국, 독일, 영국이 다가 지금 이 예약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죠. 결국은 이제 실물 경기의 회복, 또 코로나의 이 안정화는 결국은 이 식당에 사람들이 다시 언제 모이냐, 이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금융에서 큰 혼란이 있지만 이번 금융의 대혼란의 기세는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있고 시장의 내재적인 변동성이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실물 경기의 충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코로나19의 충격은 이 단기적으로는 바로 CVR, 그래서 감염, 코로나, 그리고 시장 자체의 변동성, 그리고 식당의 예약률 한 이 세 가지 지표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시장의 현재 상황과 그 안정화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글로벌 트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